여러분, 우리 매일 양치하잖아요. 근데 혹시 난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양치질의 진짜 규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양치질 혹시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닐까? 매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소한 습관인데 만약에 이 방법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습관 제가 한번 제대로 점검해 드릴게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치카치카 소리 나게 양치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 소리가 나면 너무 세게 닦고 있다는 신호래요.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뽀드륵, 치카치카 소리나 나야 깨끗하게 닦인다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치아랑 잇몸을 망가뜨리는 경고음이었다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치아 상식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그 치아 관리 상식들 있잖아요. 그중 일부가 사실은 좀 오래된 정보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3분 규칙,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닦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식후 3분 뒤가 아니라 오히려 세균이 산을 만들어내기 전인 식후 1분 안에 닦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반전 아닌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콜라나 오렌지 주스, 레몬, 뭐 이런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었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바로 닦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산 때문에 치아 표면이 살짝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를 깎아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우리 침이 산을 중화시켜줄 시간을 주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억하세요. 양치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빡빡 문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닦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효과적인 팁이 하나 있어요. 칫솔을 줄 때 우리 보통 주먹 쥐듯이 꽉 잡잖아요. 그러지 말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힘이 저절로 빠지면서 치아랑 잇몸에 무리가 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근처에 칫솔 있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게 바로 치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잇몸이랑 치아 경계에 살짝 밀어넣고 제자리에서 부드럽게 막 진동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잇몸에서 치아 끝 쪽으로 샥 쓸어내리는 겁니다. 1단계 기울이고, 2단계 진동 주고, 3단계 쓸어내고,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3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이게 무슨 마법의 숫자 같은 게 아니고요. 방금 알려드린 그 올바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 치아 하나하나의 바깥면, 안쪽면, 그리고 씹는 면까지 이 세 면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3분 동안 힘으로 빡빡 문지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무기를 고를 차례입니다. 양치질의 성패를 좌우하는 도구 선택.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좋은 칫솔, 뭐 별거 없습니다. 막 비싸고 화려한 광고에 현혹될 필요 전혀 없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칫솔모가 아주 부드러워야 하고요. 둘째, 눌렀을 때 탄력 있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칫솔 머리, 즉 헤드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내 어금니 가장 안쪽까지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그럼 칫솔은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할까요? 3개월? 아니에요. 정답은 딱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칫솔모가 멀쩡해 보여도 한 달 정도 쓰면 탄력이 떨어져서 플라크 제거 능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딱 한 달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은요, 이것저것 기능이 많지만 딱 하나만 보세요. 바로 불소 함량. 치약 뒷면을 보시면 1000ppm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충치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이 숫자가 최소 1000pp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확인하고 사세요. 혹시 예전에 어르신들이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급할 때 손가락으로라도 닦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안타깝지만 소금 양치는 일시적으로 잇몸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는 좀 있어도 플라크를 제거하진 못하고요. 손가락 양치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제대로 된 도구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양치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치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귀찮아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치실 언제 쓰세요? 보통 갈비 뜯고 나서 아니면 옥수수 먹고 나서 이렇게 치아 사이에 뭔가 꼈을 때만 찾지 않으세요? 그쵸? 아, 꼈다! 이럴 때 쓰는 도구.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치실은 이쑤시개가 아닙니다. 치실은요, 칫솔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치아의 옆면을 닦는 또 다른 칫솔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막, 즉 플라크를 긁어내는 게 치실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아하 싶으시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아파서 치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실천하는 이 작지만 올바른 습관, 바로 이게 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양치질에 대한 진짜 규칙들 이제 다 아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양치질부터 배운 것들을 하나씩 바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치아가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